안녕하세요. 입시가 막막할 땐 유니브 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자, 우리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수능, 그 다음에 정시 이런 식으로 거의 고3이나 수험생들 얘기가 좀 많겠지만 그거 못지않게 고등학교를 내년에 선택해야 되는 중2 부모님들이나 이제 며칠 후에 1순위, 2순위나 전사고를 쓰는 것을 확정 지어야 하는 중3 부모님들도 매우 고민이 많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비 중1부터 예비 고1까지 중등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으실 거예요. 중학교 성적 쓸데없다더라 부터 시작을 해서 올 A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9등급제 기준으로 3, 4등급이 나올 수도 있다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왜 고등학교를 가면 성적이 떨어지는지, 원하는 등급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중학교 현재 지금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인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분야의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엠베스트 입시란 연구소 소장 김창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중학교 성적에 좀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왜 친구들은 네. 중학교 성적에 비해서 고등학교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걸까요?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아이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가 받아보지 못한 점수를 받아봤다. 난이도가 다르니까 당연히 중학교 때 네가 90점 넘기고 90점 중후반 때 나오지만 고등학교도 완전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아보지 못한 성적을 받아봤고 올해를 받았는데 올라가니까 야, 나 1등급 받는 것도 힘들다. 2등급 나왔어요. 어떤 과목 3등급 나왔어요. 석차 등급에서 멘탈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번에 이제 고교학점제 첫 번째 아이들이 1학년 1학기 성적이 나왔잖아요. 저희 딸입니다. 그렇죠. 네. 그 통계 지표가 학교 알림에 나왔어요. 네, 딱 보니까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공통수학 원이죠. 서울 학생들의 평균을 보니까 A 성취도 받은 아이들이 약 23.6%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이 2024년 같은 경우는 중3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또 중3 수학 2학기 거를 봤어요. 봤더니 얘네들의 평균이 39.2%야. 한 10% 이상 아이들이 빠져나간 건지 아니면 얘네들이 어디 사라진 건지. 아무튼.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내가 A를 받았지만 고등학교 올라갈 때는 A를 받는 비율이 확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부분을 우리 중학교 부모님들이 아셔야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 중학교 성적을 다 올 A고 95 이상이 나오니까 수행평가 포함해서 나오니까 얘가 일반고에 가서도 당연히 잘할 거고 자사고 가서도 잘하지 않을까? 요 성적 하나를 가지고 너무 낙관적으로 기대하시는 그렇죠. 부모님들도 있고. 네, 맞아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90점만 넘기면 나는 A 받았으니까 잘해라고 자신감을 뿜뿜 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거기에서 만족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중학교 공부는 결국은 뭐냐 하면은 공부 습관을 자기가 잡아내냐 못 잡아내느냐가 승부다. 점수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다른 게 뭐냐 하면은 세 가지로 내가 구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중학교 경쟁이랑 고등학교 경쟁의 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학습 방식의 어떤 차이, 당연히 있겠죠. 공부 방법에 대한 차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차피 평가 방식이 또 달라진 게 있거든요. 요걸 좀 제대로 알고 계셔야지만이 우리 애가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어느 정도 성적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걸 대부분 다 모르시죠. 지금 말씀해 주신 거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는 경쟁의 질의 차이가 있다. 그렇죠. 이걸 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해 주시면 어떻게 부모님들이 이해하시면 좋을까요?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게 되면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이 중학교 다 갑니다, 그죠? 그 동네에 사는 아이들. 모든 학생 다 가지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이제 본인의 어떤 진로의 목표라든지 어떤 진학의 어떤 방향에 따라서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뿔뿔이 다 흩어지죠. 그렇죠. 학교 수를 한번 보자고요. 고등학교 학교 수랑 중학교 학교 수를 보면 학교 수가 중학교보다 한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중학교 때 내가 전교 1등 했다 하더라도 고등학교로 가면은 이 상황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 지금 현재 2024년 기준으로 중학교는 3,272개교. 그렇죠. 그러나 고등학교는 특성화고를 포함하더라도 2,380개교. 근데 그 중에서 일반고만 하면 딱 절반이 되죠. 1,642개교 정도가 지금 현재 2024년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일단 그거부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럼요. 이렇게 봐야 될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학습 방법 네, 또는 시험 난이도의 변화. 예, 어차피 중학교 때는 암기만 잘하더라도 실제로 중학교는 성적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게 중학교 때는 수행 평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높습니다. 중학교는 거의 수행이 50, 60 이상 가는 곳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지필로 해가지고 성적이 못 나왔다 하더라도 수행에서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 90점 넘겨서 A 받았어요 이렇게 좋아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고등학교는 아마 여전생부터 잘 하시잖아요. 시험의 난이도 상당히 높고 수능형으로 출제되고 또 서술형에 대한 비중도 조금 높기 때문에 선운술형도 써야 되고 막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고등학교 내신을 잘 받는다는 게 쉽지는 않죠. 세 번째로 말씀해 주신 건 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네. 평가 방식의 차이가 크다. 석차 등급이라는 개념이 중학교 때 아예 없습니다. 등수가 아니라 본인이 어떤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 포함해서 원점수를 좀 높게 받아야지만 그나마 너 저 공부 좀 잘해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고 특히 또 지필이죠. 지필에서 내가 몇 점이냐가 이게 중요한 포인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면에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절대 평가보다는 어떻게 보면 학생의 어떤 실력의 척도가 석차 등급으로 싹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고교학점제는 이제 성취도 평가와 상대 평가 등급을 동시에 이제 병용하고는 맞아요, 있지만 맞아요. 그래도 기본은 그렇죠. 상대 평가적 성격이 매우 맞아요. 강하죠. 그러니까 지금 1학년 애들 중에 이런 거죠. 성적표를 딱 보면 수학만 놓고 보더라도 수학은 어떤 아이는 1등급 받고 성취도 A 받은 아이가 있고 2등급 받고 A 받은 아이가 그렇지,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2등급이지만 B를 받은 아이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애들이 환장하는 거예요. 환장을 하죠. 우리 거의 애들이 네. 그래서 미쳐버리는. 그러니까요. 이게 고등학교는 같은 A 비율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학교냐에 따라 이 시험의 난이도나 아이들의 수준이 너무 다르지만 중학교는 거의 시험의 난이도가 차이가 없다고 저는 봐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조금만 해도 A 성취도를 받다 보니까 자기가 잘하는갑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지필이죠.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내가 몇 점 나왔냐 이 기준으로 좀 더 아이들의 어떤 공부, 어떤 방향 잡는 게 중요합니다. 이 아이가 중간고사와 그렇죠. 기말고사에서 얻은 지필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지금 우리 아이한테 조금 더 알맞는 학습 방법이 무엇인가 네. 이런 거를 조금 단계를 좀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가장 높은 성적대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가 보통 우리 뭐 연가고나 전사고를 갈 수 있는 최소한의 성적 정도, 지필평가 성적으로는 대략 한 96점 이상. 매년 합격하는 학생들의 성적을 통계를 한번 딱 내보면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한 96점 정도는 지필고사에서 네네네네.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96점을 이상 나오는 친구들은 뭐 상위권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네네네, 있겠죠. 그쵸. 요 점수대 이상인데 내가 일반고가 아니라 특목자사를 고려한다면 선행에 대한 고민을 당연히 할 수밖에 당연히 없어요. 합니다. 양적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 선까지 그래도 최소 수준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교육과정 바뀌었잖아요. 거기서 보면 공통교육과정 지나 1학년 과정 지나가면서 선택 과목으로 넘어가게 되면 일반 선택 과목이 결국 대수와 미적분 1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까지는 해야 됩니다. 이까지는 하고 전사고로 가야 된다. 미적분 2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내가 약학계열이라든지 정말 최상위권 대학을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미적분 2까지 공부를 하고 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공통적으로는 보면 미적분 1까지는 공부하셔라. 대수 미적분 1까지는 공부하고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두 번째는 원점수 기준으로 수행평가까지 모두 다 포함되고 말고 지필평가 원점수 기준으로 90점 이상 A를 받는 학생들입니다. 그렇죠. 이 성적대 친구들이 지금 현재 자기의 가장 큰 문제점을 깊이 있게 고민 안 하고 맞아요. 선행을 고민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원장님? 완전히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는 건데 대부분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요성질대 아이들이 오시게 되면 다들 공통수학 원 공부하고 어떤 아이는 물화생지 공부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한테 내가 중요하게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래 고등학교 과정 1학년 과정 선행을 해. 선행을 하면서 반드시 네가 놓쳤던 중학교 개념들이 있을 거야. 이걸 완벽하게 숙지를 해야 돼. 고등선행이 고등선행을 위한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가 성적을 만들어내기 위한 선행이 아니라 네가 놓쳤던 부분을 보완하는 거를 알기 위해서 선행을 해. 고등학교 1학년 과정 해보니까 야 중학교 때 이거 안 되면 이거 안 되네. 이걸 깨닫고 공부하는 친구가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진도를 많이 나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맞아요. 진도가 조금 덜 나가더라도 네. 내가 이 개념을 정확하게 중학교 때도 이해했고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을 적용할 수 있는가. 너무 진도에 연연하지 말자. 맞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우리 그 다음에 이제
A 아래, B, C 나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학생은 안 하고 부모님이 속을 쓰고 들어가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논이 아니 학원은 가. 이 친구들은 욕심을 부릴 필요 없어요. 이 친구들 중에서 제가 기본적으로 말해주고 싶은 건 야, 던져 네가 채소 못해도 문이과는 선택을 해. 네가 문과인지 이과인지. 그러면 그게 따라서 내가 집중해야 될 과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문과야라고 하면 그러면 일단은 국어랑 사회는 해. 영어는 어렵겠지만 국어랑 사회는 소위 말하면 학교 수업 토대로 해서 집에 와서 반드시 복습을 하고 이 작업을 진짜 지루할 정도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루틴을 네가 습관을 들이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수학, 영어,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 뭐 90점 안 넘겨도 돼. 하지만 국어랑 사회는 무조건 넘기자. 아 그런 거죠. 우리 고등학교 때도 비슷한 건데 성취감. 맞아. 아 내가 해보니까 되네. 어떤 과목이든 내가 진짜 열심히 했더니 그럼요. 오르네? 그리고 이랬더니 주위에서 보는 시선들이 달라지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과목도 해볼까? 그렇죠. 그거의 하나의 큰 계기가 되는 거.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 어떤 아이들은 벼락치기로 해가지고 국어사회 성적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걸 보지 말라는 거지. 내가 꾸준하게 수업 집중하고 복습하고 해봤더니만 성적이 나왔네. 요거를 이 친구들 느껴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친구들이 수학이나 영어 어려운 과목도 도전할 수가 있어요. 과정과 결과가 둘 다 중요하다. 그렇죠. 모든 과목에서 그럴 수는 없지만 없다. 한 과목이라도 그렇죠. 제대로 된 과정을 거쳐서 결과를 만들어보는 경험을 해라.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우리 오늘 중학교 성적대별로 어떠한 공부를 하면서 고등학교를 대비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얘기도 좀 해봤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중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알겠어.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알겠어. 그러면 이거에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은 뭐가 있을까? 혹시 소장님께서 추천할 만한 공부법이 있을까요? 학교 공부가 정말 중요하다고 했죠. 학교 공부를 토대로 해서 오늘 수업 들었던 거 집에 와서 복습해야죠. 오늘 수업 들었던 거 집에 와서 복습하려면 어떤 수단이 가장 좋아요? 인강. 그렇죠. 학원 수업은 학원 자체의 진도가 있으니까. 그런 어떤 내가 오늘 학교 수업에 했던 내용의 복습의 도구로서 인강만큼 좋은 건 없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 메가 스터디 교육에서 만든 엠베스트. 아유 좋아요. 네. 장풍 선생님. 아우. 저 알고 있습니다. 곽주현 선생님, 네네네. 박영아 선생님, 네. 유현진 선생님, 또 학교 쌤택에서 들었던 내용을 이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진다. 복습은 기본이고 그렇게 인강을 통해서 저희도 또 인강 강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공부의 어떤 습관을 잡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앱들이 있거든요. 특히 요즘에 저희들이 만들어 스윗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딱 화면 앞에서 벗어나면 막 경고 울리거든요. 반드시 공부를 잡아줄 수 있는 그 학습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앱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 잘한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자기주도 학습자로 거듭날 겁니다. 네. 우리 그런 것도 있다면서요, 소장님. 엠베스트에서 고1 과정까지 자연스럽게 연계하는 와우. 과정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최근에 저희들 런칭을 했죠. 저희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메가스터디에 있는 고1 강좌를 통해서 예습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까지 저희들이 이제 같이 들을 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학습 관리가 붙어서 여러분들을 관리해 줄 테니까 고1 과정까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강의도 준비되어 있다. 강조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들을 위한 이벤트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벤트를 진행할 건데요. 첫 번째는 엠베스트 무료 체험 이벤트입니다. 우리 유니브 클래스에서 중등 인강 1위 엠베스트 무료 체험을 신청하신 분들께 배달의 민족 상품권 10,000원권을 드립니다. 11월 21일 금요일부터 12월 4일 목요일까지이니 이 기간 내에 무료 체험을 신청하시고 12월 14일까지 학습기기로 로그인 하신 모든 분들께 이벤트 상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 엠베스트 댓글 이벤트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이 영상에 대한 소감이나 또는 우리 이제 겨울방학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죠. 다가오는 겨울방학 때 어떻게 공부를 하겠다라는 다짐을 댓글로 남겨두시면 추첨을 통해 총 20분께 GS 모바일 상품권 5,000원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우리 아직 방법을 좀 모르시고 고민하신 분들이라면 한번 지금 소장님이 얘기하신 방식대로 무료 인강 한번 체험해 보시고 그 체험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우리 아이가 좀 습관 잡는 데 도움이 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쭉 이 엠베스트와 함께 습관을 잡는 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장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